조선일보가 최근 세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한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아침자 신문에 보도했는데요. 포로 2명 가운데 먼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26살 리모 씨는 유학생 훈련이다 이렇게 속아서 러시아에 파견이 됐고 한국 군인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줄 알았다면서 이제는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 군인의 생생한 증언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만난 2명의 북한군은 26살의 저격수 리모 씨와 21살의 소중수 백모 씨입니다. 이들은 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달 9일 생포한 포로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 수용시설에서도 깊숙한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모두 우리의 그 특전사격인 폭풍군단 소속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이 포로 2사람은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정찰총국 소속 병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 씨는 이 북한군에서 10년 그리고 백 씨는 4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요, 26살 저격수 리 씨의 인터뷰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리 씨는 앞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 턱 그리고 머리 부분을 붕대로 감고 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리 씨는 부모님도 모르게 유학생으로 훈련 간다 이런 말에 속아서 파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또 지켜줘야 할 청년들을 되레 거짓말로 속여서 사지로 몰아넣어 수많은 희생을 야기했다. 이게 지금 육성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평양 출신의 외아들이라는 리 씨는요, 2015년 입대한 뒤에 10년 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했고 파병되기 석 달 전부터는 연락도 일절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10일 유학생으로 훈련을 받으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러시아에 갔고 이 쿠르스크 지역에 가서야 본인이 전투에 참가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지금 북한에선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리 씨는 비밀이라면서 대외적 조건, 그러니까 이 대외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리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가족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그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나 하나입니다. 외아들입니까? 모르시죠? 여기 와 있는 거.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강해남도 신천이면 평양하고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야. 황해남도 신천. 거기가 본래 고향입니까? 아니 거기가 이제 박무장관이야.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군사복무에서. 전화상으로는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리 씨는 또 자신과 함께 러시아로 온 북한군이 2,500명가량이며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쿠르스크의 북한군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보위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한국 군인이라고 말해 자신은 한국군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함께 파병된 동기들은 모두 전사하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청년 병사들한테 대한민국이 마치 그들의 싸움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리 씨는 마귀 무인기를 아느냐며 열 영상 감지기를 달아 밤마다 폭탄을 떨구고 다니는 무인기로 인해 북한군이 많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씨는 포로로 붙잡히던 당시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류탄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자폭을 했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 씨는 혼자 살아남은 뒤에 러시아 구역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서 팔도 쓸 수 없었고 방탄복이며 수류탄, 칼 등 이런 무장도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리 씨는 혹시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아서 잡히면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건데요. 리 씨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따로 부정된 거.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어. 호춘 방향으로만 쏴줘서 우크라이나군에 많이 이렇게 무모하게 희생돼서 마기 무인기라고 합니까? 마기 무인기. 그 큰 무인기인데 그래서 폭탄을 달고 다니는 그런 밤마다 이렇게 요동생 감식이 돼가지고 폭탄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라고 합니다. 수류탄장 끄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인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리 씨의 그 녹취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다. 허튼 방향으로 쏴줘서 우크라이나군에 무모하게 희생됐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러시아군과 지금 파견된 북한군 사이에 뭔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는 자신들을 도와러 와준 일종의 북한 그 군인들을 뭔가 엄호해야 될, 지켜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북한 당국이 병사들한테 포로로 붙잡힐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다는 사실 저희도 이전 방송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사실이었음이 리모 씨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김정은의 비인도적 만행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 씨는 또 북한군들이 실전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싸움이 쉽지 않았고 또 드론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훈련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리 씨는 이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 때문에 북한군의 희생이 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 드론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전투 형식이 따로 구성된 건 없고 이 무인기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북한에서 훈련을 할 때는 빠른 놈만이 산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뭐 뛰거나 은폐지에 숨거나라는 식으로 훈련이 됐고 땅에서 총을 쏘는 훈련 또 육체보다는 사상적으로 순전히 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훈련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리 씨는요, 이 실제 전투에 참가해 보니 정말 치열했다면서 이 사망자가 이렇게 많을 줄도 몰랐고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 봤다면서 자신과 같이 이 말하던 사람들이 총에 맞거나 이 수류탄이 터진 뒤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도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군이 파견이 됐을 때 이런 관측이 있었죠. 북한군이 현대전에 참가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국 몰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 리 씨의 그 증언을 비춰본다면 실제로 북한에서는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빠른 놈만이 산다. 뛰거나 은폐지에 숨거나 또 육체보다는 사상적으로 순전히 악으로 해야 하는 훈련을 했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 어떤 맞는 그런 맞춤형의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전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몰살되고 있다. 지금 이거를 리 씨가 또 입증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아주 치열한 전장 상황을 보여주는 또 그런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건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에 지금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신이 이루어진 장소 역시도 리 씨 등이 체포가 됐던 쿠르스크 지역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사이에 이루어진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교신에선 포화, 굉음이 수시로 들리고 포성이 울린 장소는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펼친 지역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교신에선 이곳을 도하장이라 지칭하며 포격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군의관이 북한군 소속인지 러시아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장에서 부상병을 직접 처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쟁 현장의 처참한 목소리들 직접 들어보시죠. 타이밍이 바뀌어서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조준 못하고 있다. 여기 지금 도하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루 은폐가 지금 닫고 버스들 둘 부상당해서 지금 군의동지랑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총재해라.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이렇게 현대전의 훈련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실전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일부 전쟁 관련 군 전문가들은요, 지금 북한군이 오히려 러시아 전장에서 큰 희생을 치렀지만 어쨌든 현대전을 학습을 하게 됐다. 이게 한반도의 군 안보 지형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리 씨의 인터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게 이 현재 있는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실제 쿠르스크에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리 씨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다른 곳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은 쿠르스크를 해방하러 간다고 했고 쿠르스크 지역에 우라늄과 핵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기자가 원자력 발전소를 파병 북한군이 지켜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고요. 쿠르스크에서의 작전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 씨는 이 쿠르스크에 남아있는 그 전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지금 전투 상황이 궁금하다며 이 쿠르스크가 해방이 됐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해방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리 씨는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또 이 희생된 북한군 시신은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투가 끝나면 시신을 찾아 북으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실제 수습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 씨가 쿠르스크가 해방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왜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이제 쿠르스크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기를 침공을 해서 다수 부분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현재는 전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방이고 그다음에 북한군 입장에서도 그걸 해방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듯해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리 씨는 전투 상황에서 이 턱 그리고 팔, 얼굴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나는 아직도 꿈이 많다. 난민 신청을 한 뒤에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리 씨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 총알이 팔을 뚫고 뼈를 꺾어 통과해 턱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턱의 압박 군대를 풀었고 상처가 아물어가 어눌하게나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리 씨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는 80%는 결심을 했다면서도 한참을 고민한 뒤에야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아줄지를 염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식사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습니까? 나 아직 톡이 나지도 않고 그러시니까 깎아둔 음식을 뭐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죽 먹습니까? 죽 같은 거는 라면을 먹고픈데 라면 라면. 뭐 먹는 되게 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북에 있을 때 그 한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드라마 본 적도 있고 음악도 들어봤죠. 음악은 좀 들어갔는데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잘못 보면 잡혀가지고.